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1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양구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호성입니다. 강원도 북부의 대표 접경 지역인 양구군은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가 2만 명으로 가장 적고 행정구역도 1개읍, 4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작은 양구군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의 대표 일꾼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텐데요. 춘천 MBC와 강원 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춘천 MBC 뉴스, 강원 도민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토론회에 출연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사항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서 초청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위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과 키워드 토론, 공격과 방어 토론, 주도권 자유 토론, 공통 질문, 송곳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 중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의 모두 발언과 대표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왕규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양구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왕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침체된 지역 경제, 열악한 기반 시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연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의 햇빛과 바람을 국민의 소득으로 바꾸는 새로운 생활소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구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춘천 양구 간 4차선 확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송천 공리구간 우회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인구는 늘리고 경제는 살리고 양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영원 후보님 모두 발언과 대표 공약 1분간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양구군수 후보 기호 2번 서흥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함께 양구의 기초를 다시 세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당초 예산을 편성했고 수도권 철도 시대를 대비한 대형 사업 등을 확정하였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기반을 높이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지금 양구는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는데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저는 지난 4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양구 발전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군정을 아는 후보, 현장에서 정답을 찾는 후보, 저 서흥원이 양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양국은 최대 현안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화면에 띄워주시죠. 키워드는 인구 소멸입니다. 양구군의 총 인구는 2만여 명이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 중에 하나로 분류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양구군인데요. 어떤 인구 유입 정책을 갖고 있는지 두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흥원 후보님 1분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양구는 대표적인 접경 지역이고 댐 상류 지역으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좀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첫째로 햇빛연금 또 농어촌 기본소득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정주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둘째는 파격적인 교육과 보육, 복지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유출을 막고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4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과 생활 거주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거점형 생활타운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완규 후보님 인구 소멸 극복 정책 1분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정책은 단순한 출산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년, 아이, 농민, 군인 가족, 생활 인구가 함께 머무는 종합 정착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에너지 연금과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 소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양구를 떠나지 않도록 출산, 돌봄, 교육, 문화로 이어지는 아이 키움 패키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의 가장 현실적인 인구 유입 기반은 농업입니다. 청년들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지, 기술, 유통, 판매, 주거 지원을 함께 묶고 스마트 농업과 산지 유통 혁신으로 농업을 미래형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군인 가족을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양구의 정착 가능 인구로 존중하겠습니다. 전역 후에도 머물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민군 상생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상호 토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이고요.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답변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완규 후보님, 서응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훈 후보님께서 우리 인구 유입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기반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래서 우리 지역 인구 유입을 시키겠다 하는데 좀 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전리에 제2농공단지가 유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또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되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햇빛 연금과 또 농어촌 기본소득 연금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금까지 피해를 봤던 것을 이제는 혜택을 드리는 그리고 돌아오는 양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유입의 정책은 많지요. 저희들은 또 스포츠 마케팅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지난해도 34만 명 이상의 체육인들이 모여서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더욱더 우리 스포츠 마케팅과 햇빛 연금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착이 돼서 우리의 삶의 질의 개선과 또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의 여건상 그 양구의 기업 유치가 그동안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또 지금의 여건상 우리 양구군의 기업 유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접근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요. 29년도에 철도가 개통이 되면 용산역과 72분이 소요되고 춘천과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지금 일농공단지가 있었던 것은 계속 가족 기업들이 많이 분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2농공단지는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에게 충분한 대가와 또 보상을 해주고 경쟁력을 맞춰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계속해서 서홍원 후보님이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김한규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네, 뭐 농어촌 기본소득연금과 햇빛연금은 저하고 동일하게 네,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그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렇죠. 농어촌 기본소득은 우리 양구군의 인구로 본다면 월 15만 원 정도, 1인당 15만 원 정도 하면은 그 100억 이상의 200억, 300억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장 계산해봐도 우리가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 정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사실 지방 재원으로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많이 그 지방비 부담을 감축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우리 김 후보자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가 40%, 그다음에 그렇죠. 도비가 30%, 우리 군비가 30%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 6인데 저는 그 일반 6대 4로 했는데 네. 지방비가 6이고 국비가 네네. 40인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총 368억입니다. 네. 그러면 양구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110억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것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고민하고 계셨어요? 예. 재원을 확보한다는 부분이 양구가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그 우리가 기본소득을 우리 정선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그 문제가 지방비 부담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방비 부담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원도와도 지방비 부담을 좀 더 협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4대 6 지금 말씀하신 4대 6 지방비 매칭 비율도 다시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은 지방에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데 그 재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알겠습니다. 지방에 너무 알겠습니다. 높은 비율을 주는 건 자, 아무리 저희들은 재원을 거예요.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대체를 가능하고요. 또 전에 얘기했던 도비를 이제 30%인데 이것은 우리가 군과 또 충분히 협의하면은 또 우리 군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앞으로도 것은 우리 안정화기금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희가 함께 또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두 후보님의 진정성 토론 열기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이번엔 공격 대 방어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하나씩 지정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로부터 방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각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공격권을 가진 후보는 1분 이내 질문을 해야 하고요.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규 후보의 공격, 서홍원 후보의 방어부터 시작하죠. 김한규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예, 최근 그 양구 지역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 그 보도에 따르면 양구군은 군비 4,300만 원을 들여서 후보님 배우자 공동 소유 토지에 옹벽을 설치했고, 행정안전부는 이 사안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수가족 소유 토지에 군비가 투입된 사안인데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옹벽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만 여기는 군수 배우자 토지가 아니고 군수 배우자 경계에 있는 상부 토지를 위한
보강토 사업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마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마을에서 건의를 해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만 좀 더 공직자로서 좀 세밀하게 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의 뜻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군수님 배우자 토지에 공벽을 쌓았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적정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팀장님들이 세 번이나 바뀌어가면서 첫 번째 사업에서도 탈락했고 두 번째 사업에서 탈락했고 세 번째 사업에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제가 들어왔죠. 다만 우리 직원들도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됐다면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토지 보강토를 쌓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또 집사람의 마음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시세 헐값에 좀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아신다면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토지는 2009년 매매 이후 여러 차례 분할과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순수한 경장 목적이 아니라 토지 매매를 통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국민들은 오해가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해하실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저희가 2009년도에 매입을 했으니까 한 16, 7년 됐지요. 그 전에 우리가 뭐 부동산 투기라는 생각을 좀 했겠습니까? 또 일반인으로서 당연히 또 재테크 역할도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다만 우리 공적 사업을 우리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가 또 3인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 관련 직원들한테는 되도록 특별하지 않고 또 1인 수혜가 아니면 해드려라는 게 저희의 방침이었습니다. 네. 공격 대 방어 토론 시간 4분 다 됐고요. 이어서 서웅원 후보의 공격, 김한규 후보의 방어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시간 4분이고요. 서웅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김한규 후보자님 뭐 예상을 하셨겠지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한규 후보자께서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셨다가 또 경선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을 하시다가 또 무소속으로 또 군만을 보고 출마하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후보자가 되셨어요. 그게 불과 한 39일 만에 이렇게 국힘에서 무소속에서 민주당으로 갔던 그런 참 역대 있을 수 없는 건들이 좀 생겼는데 이 군수는 정말 한 정책과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틀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신과 철학이 없고 정체성이 부족하다면은 과연 저는 양구 군수의 자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마저 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 이념도 중요하고 대단히 본인의 의지를 한 39일 만에 그렇게 바뀌게 된 일이 어떤 우리 또 소신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번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겠습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공정하게 편파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탈당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은 서 후보님도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서 후보님 배우자 농지의 그 식생 블록을 쌓은 것이 방송에 나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지역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또 편파적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후보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비방을 하느니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일인데 밝혀지고 국민들께 알려지고 언론에서 알고 방송을 했는데 그 부분을 왜 저한테 공격을 했는지가 좀 문제고요. 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경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경선에 들러리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 국힘의 모든 제가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아니 너무 예. 좀 오래 하시니까 아니, 국힘의 모든 후보자 경선 방식은 책임당원 50%에 일반 주민도 50%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지 자, 않습니까? 책임당원이 예, 예. 이제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그렇기 책임당원을 때문에 모집을 했다고 경선 해서 중에 아마 그렇게 탈당을 저한테도 답변 하고 기회를 주셔야 되는 진행하지 거 않나 아닙니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아니, 질문했을 지금 30분 이상이 후보님께 넘었어요. 답변에 충분한 기회를 드렸는데 네. 제가 중간에 답변할 때 말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분 그건 이상을 후보자를 드리다 예우를 보니까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너무 자르면 저도 요 짧은 시간을 좀 이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짧게 답변을 해드리죠. 되도록 우리 김 후보자님이나 예, 그래서 전화 좀 짧게 제가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소속에서 시간 30여 초 남았습니다. 무소속에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역의 발전과 우리 국민을 위한다면 자, 어떠한 예, 것이 알겠습니다. 예, 바른 길인가? 제가 그 자, 그러면 선택을 국힘 경선 하면서 방식이 불공정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민주당 공천은 국민 선택을 거친 절차였다고 생각하세요? 민주당 공천 경선 과정은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인재 영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거는 대해서 뭐 제가 정상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네. 네, 공격대 방어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후보자들이 직접 또 주도권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5분이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분 이내 질문을 해야 하며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답변 시간 보장하셔야 됩니다. 먼저 서홍은 후보께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완규 후보자님 참 많은 행정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어떻든 공직에 있을 때 또 음주운전이라는 그런 참 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직자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발 방지와 공직 윤리에 대한 어떤 뭐 약속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6년 전쯤 될 겁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 실수입니다. 잘못했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도의원 시절에 도의원을 하실 때 예산 배달왕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과연 우리 김한규 후보자께서 도의원으로서 우리 양구군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된 게 있는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제가 보궐선거로 도의원에 입성한 이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입성하자마자 지금 해안면 뱅이골도로 그 선형 개량 사업에 제가 입성한 뒤로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양구군의 협조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 서 후보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을 회피하셨습니다. 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의원 사업, 의원 사업비가 있죠.
그래서 예, 아마 예. 25년도에는 9억, 예. 26년도에는 7억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협의된 내용을 갖고 진행했고,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뱅이골 유염도로 정비 사업 19억 정도만 사실 기여가 되신 걸로 우리 데이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면은 예. 양구 군수가 자기가 예산을 갖고 왔는데 반납을 한다는 얘기들을 예.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반납을 했다는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양구군에서 협조가 안 돼서 반납된 사례가 있다. 아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반납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 그거는 우리 후보님께서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건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이 제가 아니고요. 배정받은 예산을 제가 배정받은 예산을 양구군과 협의해서 양구군에서 매칭을 해주면은 강원도에서 편성을 해주겠다 하는데 자, 그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을 매칭을 안 해주기 제가 보기엔 우리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가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우리 군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예.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예, 했죠. 사전 협의를 하고 예. 그랬으면은 협의가 됐죠.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진행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할 거니까 요거 매칭 시켜 주시오 하니까 어느 시장 군수가 하나요? 아이, 그거는 방법에 대한 과정이 정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그 표현 자체가 예. 정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말 제가 한두 군데서만 들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는 쪽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아니 편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예산 반납을 하나? 예산 반납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협조가 안 돼서 예산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결국은 갖고 저한테 있는 온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년도 9억, 26년도 7억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 모든 도의원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그럼 다 우리가 소화시켰잖아요. 협의해서. 지금 다 협의된 내용으로 된 건데.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안 된 부분은 우리 후보자께서 일방적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도 군에서도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본인의 뜻에 안 됐다고 네, 해서 성원 후보의 주도권 5분 다 됐고요. 이번엔 김한규 후보께 주도권 5분 드리죠.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직을 30여 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런저런 협의 안 하고 했겠습니까? 양구군청과 협의했고요. 제가 예산을 그 강원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양구군 그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제가 특히나 예산부서에서 이름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협의해서 좀 달라 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가 이게 요즘 보니까 양구군의 가장 큰 현안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도에 따르면 기간제 공무원 한 명이 범행에 직접 가담했고 공무원 한 명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이유는 공무원이 연루되었고 그 책임을 우리 농민들이 다 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 성원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들었습니다만 나는 관계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화를 내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계절 근로자는 우리 농업센터에서도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절 근로자가 안 들어오면은 농업을 질 수가 없겠죠. 제가 22년도 7월에 취임해서 22년도 10월경에 23년도 계절 근로자를 배정을 못하겠다고 법무부에서 통보가 왔어요. 왜냐? 이제 물어보니 임금체 불가, 폭언, 폭행, 초과 수당 미지급 이러한 농가들이 많아서 또 이탈률도 꽤나 많았지요 그때. 그래서 추가 이제
차기 년도에 배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양구 농가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우리가 관련자들하고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그럼 대안을 주십시오. 그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줘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자구 노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안을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초과 수당 미지급, 폭언, 폭행 이런 농가들을 배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배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3년도에 한 600여 명 이상 다시 배정을 받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중간에 23년도와 24년도에 필리핀의 해당 도시죠. 파에테시하고 팡일시에서 위탁관리인으로 누구누구를 선정하겠다고 공식 문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고 우리 또 10개월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가 거기에 또 메시지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해주시면 제가 질문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 역할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군수로서도 아무리 이제 우리 10개월 근무하시는 기간제지만은 제가 우리 농가 여러분들께 농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노력을 있는데 하겠다는 답변이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서 네. 제가 좀 얘기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 제도에 따르면은 그 중개업체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중개업체가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됐으며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고용주와 그 노동자 간의 직접 계약을 맺어서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중개업체에서 공제를 하고 그 임금이 지불됐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는 전체 임금을 주고도 체불 농가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그 권 시간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권 시간 다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은 대표 접경지 중 하나입니다.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 왔고요. 접경지 개발을 가로막는 군사 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접경지 개발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왕기 후보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접경 지역을 더 이상 규제의 희생의 공간으로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양구를 평화, 관광, 농업, 에너지, 교통, 민군이 함께 성장하는 강원 북부 접경 지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군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활용 가능한 유유 군용지는 양구 발전의 자선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등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지역 발전 전략과 연결하고 접경 지역에 배정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와 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방산면, 해안면, 동면 등 권역별 맞춤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군 장병과 군 가족은 양구의 소중한 정착 가능 인구입니다. 교육, 돌봄, 주거, 교통 지원을 강화해 군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민군 상생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풍력 발전과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와 접경 지역 특화 농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의 바람과 햇빛은 에너지 소득으로, 농업과 관광은 농가와 지역 상권의 실질 소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의 희생은 이제 보상받아야 합니다. 네. 자, 다음 서흥원 후보님, 접경 지역 개발 발전 정책 1분 30초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접경 지역과 댐 상류 지역에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서 규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내드렸던 우리의 마음과 실천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가장 뜻깊은 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접경 지역을 양구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양구의 보물,
두타연 일원과 동면 비득곡의 일원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을 통해서 민통선 북상을 조건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21km 평방미터의 부지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보 관광과 힐링 캠프 중심으로 확실하게 개발해 나가 있습니다. 자연과 안보가 공존하는 복합 관광 배틀을 구축하고 금강산 강릉을 연계한 생태 안보 체험 코스를 상설화해서 체리형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이 양구로 몰려드는 북적거리는 양구군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보라는 규제의 틀 깨고 두타연 일화를 양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서로의 공약과 정책 등 허점이나 빈틈이 보이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송곳 토론입니다. 토론 시간 각 4분이고요. 질문은 1분 이내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원 후보님, 김한규 후보에게 송곳 질문해 주시죠. 예, 좀 전에 저희 정림이 땅을 두고 좀 말씀하셨던 우리 김 후보자님인데요. 자,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에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구입 시점과 또 실제로 사용 또 하셨는지 또 거주하고 계셨는지 또 임대 여부를 좀 하고 있는지 최근 한 5년 안팎으로에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구입하셨을까요? 예, 제가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2채를 이제 분양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권장하던 시기에 제가 살고 있던 춘천의 아파트를 매매해서 그 종잣돈을 가지고 고양시에 오피스텔 2동을 구입했고요. 그 당시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일반 오피스텔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나 저희 또 정림이에 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저는 일반인 출신이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또 공직자였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부군수나 부시장, 이제 강릉시장은 3개월 정도 재임을 하셨죠? 4개월 했습니다. 4개월 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 군수라는 자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철학과 의지, 소신이 없으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모들과의 역할, 또 오너로서의 역할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2년의 공직이 결코 단체장 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소상공인과 또 금융기관장, 또 체육회 수장, 또 군수로서 또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또 협의, 또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 후보자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은 우리 서 후보님께서 자치단체장 하면서 배운 경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참모의 역할과 군수의 역할은 다르지만 참모의 역할을 통해서 군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많이 경험했고 봐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구 지역에 공무원 출신만 군수를 하느냐, 우리 민간인 출신 군수를 뽑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와서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공무원 출신이 군수를 해야 된다.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우리 양구군이 지금 너무 어렵고 특히나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이 어떤 군정을 펼치다 보니 내 편 가르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통합된 우리 양국 국민의 어떤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송곳 질문 시간 4분 지났고요. 이어서 김한규 후보님, 서응원 후보에게 송곳 질문해 주시죠. 시간 4분입니다. 예, 서응원 후보님께서 많은 단체장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제가 그 행정과 관련된 부분 요새 그 양국운정의 난맥상을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지금 그 우리 양구에 워터파크를 조성한다고 네네. 우리 서응원 후보님께서 많은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워터파크 조성 사업을 보니까 한 23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시작된 지는 꽤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사업비가 8대2 매칭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한간에 듣는 얘기로는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워터파크장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서 이거는 특별한 유휴 시설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워터파크장이 도시에서만 있고 왜 군지역은 못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각종 축제나 또 접근성이 개장이 되면서 양구로 유입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모든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삶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죠. 또 기회가 되면 또 사업도 확보했고 했는데 저는 의회에 몇몇 의원들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 양구라고 해서 실내 수영장, 워터파크장이 없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기 서 후보님께서는 소통을 잘 하신다 하셨는데 군의회와 소통이 안 돼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게 군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일부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군의회를 설득을 못한다는 것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의원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구하면 테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실내 테니스장이 이제 두 곳이 완공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 새로이 건립한 실내 테니스장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드 코트거든요. 근데 하드 코트인데 사용을 하다가 선수들이 좀 미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걸쳐서 시정 조치를 해서 부분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뜯어서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이 사전에 설계라든가 또 공사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겼으면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한번 재수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네. 송곳 토론 시간까지 다 지났습니다. 오늘 토론회 정말 팽팽하고 치열한 토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릴 텐데요.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서응원 후보님이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구 국민 여러분, 토론회 시청은 잘 하셨는지요? 지금 양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절토 시대에 지역경제 회복, 농업 지원, 교육복지, 정주 여건 개선까지 이미 시작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더 채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잘된 것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의 안정 속에 연속성을 갖고 이미 시작된 양구 발전의 엔진을 멈추지 않는 양구의 미래를 기대해 보십시오. 예산을 알고 현장을 알고 행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4년간의 성과가 멈춤 없는 양구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한규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양구국민 여러분, 저희 출마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관광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촘촘히 보듬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 기대가 아닌 결과로 국민 여러분께 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선택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변화의 길에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양구군의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접경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강점으로 바꾸는 성장 동력과 저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소중한 한 표로 내 지역의 미래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와 춘천 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토론회 유튜브 채널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택 20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구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